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저자 데이비드 시버리의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입니다. 저자는 임상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미국의 의학자입니다. 이 책에서 남의 눈, 남의 말, 남의 생각에 일일이 희비를 교차하며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하면 좋을지 알려줍니다.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낭독하겠습니다. 제1장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많은 여자들이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 남성 상사들 밑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들과 친숙하게 지내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중으로 괴로워하고 회사 바깥에서는 집안일을 도맡으며 그것이 이성의 사랑을 받는 암묵적인 조건처럼 되어 있다. 특정한 상대방이나 사회 구조에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당해 오던 자신을 어떻게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단순한 자기만족에 그치는 일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여자라면 그래야 하고 참아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는 용기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피에르 자네는 여성이 지금까지 두드러진 명성과 권력을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일에 자신의 활력과 신경을 허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자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왕처럼 대접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안전지대에서 과감히 탈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몰두하는 광경을 생각해보자. 경영자의 방침에 조직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동참할 것을 요구할 뿐더러 직원은 물론이고 때론 가족과 친구들까지 동원하고 싶어 한다. 그런 열정이 없고서는 성공은 이룰 수 없다고 경영자들은 목청을 높이곤 한다. 이번엔 작가가 지필에 몰두할 때의 집중력을 생각해보자. 톨스토이나 괴테 같은 작가들은 자기의 비범한 재능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자신의 창작 활동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작가들은 영감이 떠오를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역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 또한 여성들이 자유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은 자기만의 방이라고 말한다. 몰두할 가치가 있는 일에 인간은 혼신의 힘을 다할 권리가 있으며 그럴 때에는 성공 여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다.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표현하지 않는 남성이 있는가 하면 주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개성적인 매력을 발산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 자기의 삶의 변두리를 전전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고유한 개성을 꺼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이 자존감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을 배려할 줄 알기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타인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자존감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더불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자존감의 달인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고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그것이 호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호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누군가의 친한 친구가 되며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삶은 풍성해진다. 무엇보다 자기 세계를 뚜렷하고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에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타인의 의견이나 충고에 대해 철저히 담을 쌓고 산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원활한 인간관계 속에 여유와 자유가 넘친다. 자존감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마법의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로 인한 변화는 세월이 쌓일수록 크게 나타나는 법이다. 특히나 익숙한 자기 습관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순간 삶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줄다름치게 된다. 나보다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선될 때 그것이 거꾸로 나에게 더 큰 친절과 베품이 되어 돌아온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베푼 것에 대해 반응을 얻고 싶어 한다. 가정과 일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앞에 놓고 수많은 기혼 커리어 우먼들이 오늘도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정년기를 넘기면 임신이 곤란하다며 주위에 독촉이 빗발갔고 당사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장기간 자신의 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렵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극단적인 경쟁 사회에서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던 자신의 세계를 포기하게 되면 두 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음 같아서는 두 가지 전부를 잘하고 싶지만 사회는 한 명의 여성에게 그럴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나 넉넉한 시선을 주지 않는다. 그만큼 오늘을 사는 여성들에게 진정한 나를 위하는 여정이란 멀고도 험한 것이다. 세상은 아직도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바라본다. 임신 자체가 신성한 경험이지만 임신이 그 사람의 진정한 기쁨을 앗아가고 자기 존중이라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박탈하여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자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생각이 수많은 부부를 갈라서게 만들고 있다. 당연히 기대되는 것에 매여 대부분의 아내들은 진정한 자신을 숨기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자책을 한다. 나중에 남자가 얻는 결과가 무엇이든 여자들은 자신의 빛을 잃게 된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머니라는 훈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둠이 평생 여자의 가슴에 드리워지게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요한 자기 기준을 희생한 사람은 희생의 상대방인 그 사람의 사랑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 특히 회사라는 조직은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숱한 신경전과 갈등이 발생한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온갖 갈등 관계는 사실은 나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바로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의 영역을 훼손당하는 선택을 스스로 해놓고 그 다음 아무리 남의 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나에게 닥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다. 프랑크 시나트라의 Keep in Mind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